저는 뭐 1년에 전교 1등을 뭐 2번 정도 한다 하면은 이제 위에 형제들은 전교 1등을 이제 아예 3년 내내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. 공부는 ST가 잘하는 건가요?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ST가 좀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어요. ISTJ예요. 아빠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는데 엄마는 이제 이대 약대를 졸업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서울대 못 간 건 부모님 때문이었군요.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위에 형제들이 워낙 잘했으니까 형제들을 보면서 나도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워낙에 엄마 아빠가 모범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그래서 책을 그냥 읽고 강의를 듣는 거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. 그 강점을 꼭 발견을 하라고 해요. 탈선한 학생이면 어떻게 해요? 커넥션,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친밀도,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딱 내 편이 돼주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. 제 딸도 그걸 많이 물어봐요. 수학을 왜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. 어디다 써먹냐 나중에.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지? 하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,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주변 환경이 좀 따라주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존감과 자신감,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 같아요.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나한테 벌어진 사건이나 어떠한 그런 과거의 일들을,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. 저는 또깨육아 시리즈 책을 집필한 김준희 작가입니다.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학벌로는 제일 좀 못 나간다?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집안이 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요.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져서 저도 공부에서는 어디서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뭐가 달랐냐면,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때로 치면 저는 뭐 1년에 전교 1등을 뭐 2번 정도 한다 하면은 이제 위에 형제들은 이제 언니 오빠가 있는데 전교 1등을 이제 아예 3년 내내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. 근데 또 저랑은 나이 터울이 있고 그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설의 남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, 그런 식으로 좀 공부에서는 너무나 잘해버리니까 저는 조금 좀 자유롭게 상대적으로,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프레셔를 가질 필요 없다 라고 하고, 위에 두 형제들이 다 이제 서울과학고를 진학을 하고,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너는 서울대가 아닌 다른 데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저한테는 되게 자유로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약간 아무래도 두 형제랑 좀 특성도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터라, 물론 가족이라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요새 이제 육아서를 제가 또 집필하다 보니까 MBTI도 많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굳이 이제 MBTI로 비교를 하자면 저는 좀 F의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. 근데 위에 두 형제들은 T의 성향이 정말 강해요. 그리고 이제 뭐 N과 S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직관형인 그 N 쪽에 가깝다면 두 형제는 좀 S에 가까운, 또 굳이 ST와 NF로 딱 나뉘어지는데, 공부는 ST가 잘하는 건가요?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ST가 좀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저 ISTJ예요. 맞아요. 시험이나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잡념이 안 드는 거잖아요. 근데 약간 ST가 조금 더 잡념이 안 들고 뭔가 몰입력에 있어서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빠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는데 저랑 되게 성향이 비슷해요. 그래서 쓰고 읽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. 아빠는 항상 책을 읽고 이렇게 쓰고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걸 항상 보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공부를 할 때 저만의 공부 방법이 항상 필기하고 나만의 언어로 내가 다시 쓰는, 읽었을 때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인출해서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엄마 같은 경우는 성향이 이제 이과 쪽이고, 어찌 보면 엄마가 언니 오빠와 성향이 조금
비슷하거든요.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정말 제일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영리하시고 두뇌가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명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경기여고를 졸업해서 엄마는 이제 이대 약대를 졸업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못 간 건 부모님 때문이었군요.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위에 형제들이 워낙 잘했으니까 형제들을 보면서 나도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워낙에 엄마 아빠가 모범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그래서 교육 철학이 뭔가 딱 뚜렷하게 요구라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맨날 보고 느꼈던 게 너무 부지런하다. 그리고 철두철미하다.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삶을 되게 단순화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잡념이 껴들 틈이 없게 나의 두뇌의 에너지는 되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. 내가 만약에 요 기간에 이 공부를 할 거라면은 내 뇌의 에너지를 딱 공부에 딱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뭐 위에 형제들도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. 삶이. 사실 어렸을 때 기억도 그렇지만 회사에 취업한 뒤에 주말에는 항상 도서관을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을 주말에 그냥 형제들이랑 가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제 가정을 꾸려서 그게 어떤 문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한 뒤에 끝이 아니라 계속 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 뭐 GMAT을 공부를 한다 하면은 주말에 GMAT 학원을 하루를 가면 이제 그날 바로 중도라고 부르잖아요. 중앙도서관을 중도를 가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날 때 무조건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. 공부라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을 거지만 어떤 과목을 내가 어쨌든 내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. 학생들도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보잖아요. 근데 모든 콘텐츠를 볼 때 이제 내가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교과서를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. 책을 그냥 읽고 강의를 듣는 거 그거는 그냥 공부한 게 아니고 그거를 들었으면은 그걸 꼭 내 언어로 다시 끄집어내는 인출 작업이 수반이 안 되면은 내게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읽고 강의도 수동적으로 듣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내 콘텐츠를 만들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른 뭐 되게 원대한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필기를 나만의 뭐 A4 정리 노트를 만든다거나 내 앞에 놓인 뭐 인형한테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한 거를 나만의 언어로 만약 용어가 어려우면 용어를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게 해서 나만의 서사로 나만의 스토리로 이 배운 거 내가 들은 강의를 다시 뽑아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. 뭐 100회독 한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내 언어로 인출하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다고 시험을 잘 보지도 않고 또 그 지식이 내 걸로 되지도 않거든요. 저는 MIT를 다녔고 위에 언니 오빠는 하버드를 이제 석박사를 했어요. 근데 그때도 이제 보스턴에서 시기가 맞물려서 신기하게도 같이 학업을 했거든요. 두 명 다 장학금으로 갔거든요. 또 저도 보스턴에서 살 때 저는 이제 경영학, 경제학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웠지만 통계학을 같이 하버드에서 들었어요. 언니는 똑같이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오빠는 이제 그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. 되게 다 아는 대기업의 그 강점을 꼭 발견을 하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제 강점이 발휘가 돼서 제 재능을 더 빛을 그러니까 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을 더 이쪽에 쏟으면 세상에 유익한 그쪽으로 결국 커리어가 되게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. 그걸 저 자신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이 있잖아요. 그 강점을 3가지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해요. 하이 유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활동을 얼만큼 잦은 빈도수를 선택하느냐 그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는 빈도수예요. 두 번째는 에너지 그 활동을 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에너지를 받느냐 세 번째는 퍼포먼스예요. 이걸 했을 때 성과가 좋냐 얘가 이제 진학하고 이러면 성과를 볼 수 있거든요. 탈선한 학생이면 어떻게 해요? 커넥션
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친밀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딱 내 편이 돼주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지. 이제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좋다는 지도를 할 때, 그러니까 선 접속 후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가 먹히려면은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 부모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, 또 부모님의 디렉션을 따르고 싶잖아요. 나중에 아이를 딱 은교를 낳았을 때 2011년도에 도대체 내가 이 아이를 재우고 먹이고 아이를 육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을까. 오히려 이럴 거면은 아이를 배우고 먹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, 그 시즌에. 근데 이만큼 또 세월이 흘러서 중간 지점 통과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아의 학문에 있어서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근력이 있었던 거고, 그 방식이 너무나 도움이 됐었고, 그때 논문을 썼던 것들,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, 공부라는 게 결국 그런 고등 뇌를 써서 그 작업을 내가 해내는 작업인데 그 체력과 근력을 다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제 딸도 그걸 많이 물어봐요. 수학을 왜 하냐,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. 어디다 써먹냐, 나중에. 어떤 것이든 문제를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지? 하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,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맞부닥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. 지금은 좀 딱 요것만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, 뭐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즐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답을 좀 만들어간다, 창조해간다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근력을 계속 키워준다. 운동하는 거랑 똑같이 그 근력, 그거에 필요한 근력, 내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근력이 필요하듯이 뇌에서도 특정 부위에 근력이 있어야 나중에 더 큰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 근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주변 환경이 좀 따라주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존감과 자신감,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 같아요. 나 자신에 대한 믿음. 저도 제가 힘들었던 게 저만의 독립된 방도 없었고, 또 뭐 제가 고3인 거를 어찌 보면은 아무도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나한테 벌어진 사건이나 어떠한 그런 과거의 일들을,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. 그래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대신 줄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현재는 나한테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괴로울 수 있는데요. 오히려 이 항목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런 덕목을 갖출 수 있었고 이런 자질을 갖출 수 있었다 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행복을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. 의미도 내가 부여한다. 이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자신감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잘 보실 거예요. 꼭 수능을 망치시더라도 설사 이 경험들이 헛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도 오히려 더 득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온전히 집중해서 잘 해나가신다면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크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